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민행배 하면 이제 위장탈당이죠. 위장탈당. 이번에 최고위원 논다잖아. 민행배. 이낙연하고 이제 선거에서 이겼죠. 이낙연. 민행배가 이제 대표로 발의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황당한 두 개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 이전법하고요. 발의했죠. 그 다음에 대법원 이전. 두 개를 이게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긴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대구로 옮긴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대구하고 광주니까 하나씩 주는 거죠. 헌재와 대법원을. 이걸 이제 옮긴다는 이런 이제 법을 발의한 거예요. 어제 특히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긴다. 이게 목적이 뭐냐? 민행배가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요. 광주가 이제 일제 강점기의 학생 항일 운동,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이 발원지다. 그러니까 이제 헌정질서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가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일제시대 때 광주 학생의거 있잖아요. 광주 학생의거. 그다음에 5.18 이게 있기 때문에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재는 이제 광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가 균형 발전, 권력 분산 이런 걸 이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광주에 국회의원이 8명인데 8명이 전부 다 찬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유를 대는 게 뭐냐? 민행배가 또 이유를 대는 게 대법원은 이제 대구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옮겨가지고 사법기관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기관, 행정권력기관을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에 균형이 되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떼어놔야 된다. 이런 이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참 이게 황당한 논리죠. 옛날에 수도를 갖다가 노무현 때 아예 세종시 옮기려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 우리는 이제 500년 이상 관습적으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수도를 옮길 수 없다. 이런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었죠. 근데 그 후에 야금야금 옮기다가 요즘 이게 국회도 이제 다 옮기된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근데 대법원까지 대구로 옮긴다. 그러면 이게 상권 분립 중에 대통령실 빼고 거의 다 옮겨가는 이런 게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례하고 부합하는가? 이것도 이제 한번 따져볼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 대법원을 대구로, 제 고향이 대구지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 모든 대법원의 상고사건 1심이 지방법원이 있고 2심은 이제 고등법원이 있죠. 서울, 그 다음에 수원이 생겼죠. 그 다음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이런 이제 5개 고등법원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구에 대법원을 둔다? 야, 그러면 이게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에 재판을 하면 대구로 와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맞을까요? 아무리 국토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광주가 민주운동이니까 헌법재판소를 가져가겠다. 저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법이라 봐요. 결국 이 의도는 뭐냐? 의도는 뭐냐 하면 저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길들이기다. 사법부의 길들이기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가장 민주당이 중요한 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대법원에서 이제 막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가는데 가는 것마다 깨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이태원 사고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제 8대 9대 0으로 9대 0으로 이제 기각이 돼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 안동환도 이제 5대 4지만 기각은 됐죠.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기각됐잖아요. 지금도 탄핵 심판하는 게 이정섭 검사들,
이정섭 또는 이제 그 손준성 탄핵 심리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중요하죠. MBC를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방통위원장 김홍일까지 탄핵하겠다 이러잖아. 김홍일 아무 잘못이 없는 방통위원장. 그럼 이게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외에도 이제 검사들 중에 뭐 성남지청의 강백신 검사,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그다음에 그 부천지청장 엄희준 지청장, 그다음에 장시호 녹취록에 노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다 탄핵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판사까지 수원지방법원에 이화영이 9년 6개월 때린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재판하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까지 탄핵하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 헌법재판소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헌법재판소 귀를 들여야 되겠다. 야, 너가 조금만 이상한 판결하면 광주로 보내줄게. 그러면 여기 헌재 직원들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 건물이 엄청 아주 시내 참 잘 지은 건물이죠. 멋있는 건물이에요. 그 헌법재판소 직원들하고 재판관들이 몇 명입니까? 전부 너 광주로 가.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광주로 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앞으로 똑바로 좀 판결해라. 우리가 탄핵 결의하면 그냥 인용시키라. 안 그러면 너가 바로 그냥 법안 발의해놨잖아. 우리 표결만 하면 끝나. 우리 190석이야 조국당하고 표결만 하면 끝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매일 그냥 거부권 다 할 수 있냐? 그리고 이게 대구로 대법원 보내준다면 대구 의원들 혹시 이탈표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 이런 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협박하는 거예요. 민흥배가 이 법안 발의한 거.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전국의 모든 사건이 모이드는 이게 대법원이고 상권 분립의 한 축이고 수도는 서울이라고 판례가 넣었고 따라서 이게 대법원을 어떻게 지방으로 옮깁니까? 특히 그 대검찰청, 대법원 통일을 이게 염두에 두고 특히 대검찰청은 엄청나게 넓죠.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그 건물이 넓어요. 왜 그때 지을 때 통일을 대비해서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는 이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구에 가면 통일된 대한민국에 대법원이 대구에 있으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하석에 대법원하고 대검찰청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 또는 지방검찰청이 붙어 있는 검찰하고 법원은 항상 오른쪽 왼쪽 한 건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을 대구로 보내면 대검찰청도 대구로 보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거야말로 또 대법원한테 길들이는 거죠.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들 대법관들 재판 똑바로 해. 이재명이 뭐 선거법에 100만 이상 확정 짓거나 또는 위정교사의 뭐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확정 짓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걸 불리하게 하면 대법원 너 전부 대구로 다 보내버린다. 이런 협박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지금 이렇게 국회가 보세요. 처분 법률을 만들어요. 처분 법률. 우리가 법 만들어가 25만 원 우리가 나눠줄게. 25만 원 우리가 만들어 나눠줄게. 이 처분 법률. 시행령 필요 없고, 시행령은 무력화시키 버리고 법률에 반하면 그 다음에 행정 처분도 필요 없고 우리가 처분할게. 이런 처분 법률을 만들겠다. 이게 상권 분립의 침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 판사들 탄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상권 분립 사법 독립 침해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이 무소불위 공포 정치하는 이런 게 입법 독재는요, 완전히 행정부 사법부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와해시키는
이런 게 그 입법 독재의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대법원하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전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심각한 이거는 우리 사법부의 두 축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입니다. 에 대한 게 그 협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걸 이렇게 엄중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비판하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야죠.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하고 헌재를 지방으로 보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입법을 하려면 대통령이 물론 거부권으로 맡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압박하는, 협박하는 이런 이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국민이 나서서 비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전혀 민주당이 겁박에 주눅이 들거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법원답게 당당하게 사법 독립을 수호해가지고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런 게 범죄자들은 단호하게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